기혼, 미혼, 돌싱, 피혼, 공개군. 비미돌피공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그 직장인을 본노케 한 순간들이라는 주제로 번놈 뭐예요? 번놈? 분노케 못나. 분노케 한 순간들. 오타가 분노케인데 이제 본노케. 저희 대본에는 이제 근데 본노케라고. 저희가 이제 항상 주제를 여기 와서 보게 되잖아요. 네. 그 와서 급하게 또 보니까 왜 본노라고 왜 오타가 났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네. 이런 상황이 있다고 약간 이런 느낌의. 놀라운. 하지만 이게 실화들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온 건데. 근데 진짜 이거는 분노를 넣어서 경로 수준이고. 경로 진짜 경노케 한 순간들. 경로가 정말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었다. 네. 박진 씨 오랜만에 네. 샵 다녀오셨네요? 오랜만에 샵 다녀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샵은 항상 갔는데 눈에까지 힘줬어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눈썹을 다른 걸 붙여주시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눈이 확 진해져서. 눈 확 진해져 있습니다. 봉숭아 물들인 것처럼. 오늘 어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집에? 어딜 들어가? 집에. 집에. 네. 어딜 들어가? 앱으로 들어가야 돼. 압구정이라도 한번 들렸다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지난주 주말에 술을 많이 먹고 집에 들어가서 정신을 잃고 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날도 이제 샵에 갔었거든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집 바닥에 속눈썹이 하나하나 다 떨어뜨려. 방에 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떼고 들어간다. 그거 있죠. 술 마신 다음날 그거 있죠. 오늘도 한번 시전해 보겠습니다. 현주 씨는 속옷 입고 바로 온 거예요? 네. 어머 세상에. 급하게 왔네. 급하게 왔어. 이 정도면 불난 건데요? 불나가지고 자켓만 급하게 입고 왔어요. 오늘 또 너무 섹시하게 입고 와가지고. 네. 그리고 여성 출연자들은 빠진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너무 힘들었어요. 네. 미셸 누나가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와가지고. 거의 이제 저희 중에 한 명이 비면 대타로 오실 분은 거의 확정인 것 같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한 번도 네. 그 노멀한 스탠다드한 의상은 입지 않으시는군요. 예. 그런 거 같더라고요. 옷이 왜 그런 것만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미셸 언니가 그냥 평범한 옷 입고 오시면 이상할 것 같아 좀. 뭔가. 만약에 다음에 미셸 누나가 오면 제가 옆에서 앞치마를 하나 사오겠습니다. 걸어주게. 네, 걸어두게 되겠습니다. 미셸 누나 같으면 용납하지 않죠, 이 가죽 자켓은. 벗고 했죠. 슬림만 입고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이 정도 의상을 옆에 여성분이 입고 있으면 제 마음에도 불이 나야 되는데. 왜 안 나요? 그냥 뭐 건조하네요. 네.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채우고 있네요. 춥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냥 여동생이 그냥 이러고 있는 그런 느낌. 왜 저렇게 헐벗고 있나 걱정만 되네요, 그냥. 심지어 막 이렇게 쳐다봐. 아무렇지 않으니까 보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그럼 주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인 분노케 한 순간들 10가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10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새벽 2시까지 야근할 수 있는지, 의리 야근이 가능한지, 개인사 생활보다 일을 우선시할 수 있는지 이딴 질문을 하는 게 이제 분노케 한다. 면접에서? 면접이든 아니면 입사를 해서 입사해서. 이제 뭐 대화를 할 때. 근데 저는 유일하게 이거는 들어본 말이에요. 진짜요? 네네네. 저희 입사할 때 그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 네. 이렇게 사장님이 물어보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근데 된다 해야지, 그러면. 최종인데. 놀랍게도 지금 제가 입사할 때가 이제 거의 2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직장인 인권이 거의 없을 때죠. 그때는 이게 좀 약간 당연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최종 면접에서 그 아나운서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입사할 나이가 25. 25세가 나이 많은 거였어요, 그때도? 그때는 22살 때 보통 아나운서가 됐으니까. 오. 두세 살 때. 너무 여자들은. 어리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제일 나이 많았고 그 밑으로 24, 셋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첫 번째 질문이 나이가 많은데 그 어린 친구들이랑 괜찮겠느냐. 왜냐면 동기가 되니까. 그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다음 두 번째가 또 나이가 이렇게 있는데 뭐 야근이나 주말에 일하는 거 뭐 계속 이렇게 일 많이 하는 거 괜찮겠냐. 25살이? 25살도 애기야. 뭐 52살도 아니고. 25살인데 야근이 25살. 지랄, 너는 몇 살인데 야근을 하냐고 물어보지 그랬어요. 그분이야말로 한 50살 되시지 않았을까. 사장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괜찮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때는 야근 수당 주말 뭐 이렇게 근무 후에 수당이 없을 때여서 뭐 주말에도 나와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때는 늦게 시작하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뽑혔죠. 네. 야, 이건 뭐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이 질문이 부당하긴 한데 최종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그럼요. 네. 그리고 근데 반대로 새벽 2시까지 야근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그때까지는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요 하면 너무 솔직해.
합격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다시 주무시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면접 보시면 안 돼요. 바로 자리. 와 이렇게 내가 최종 면접을 볼 나이쯤에 초반에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그래서 아, 제가 박지희 씨가 네, 그래서 면접은 무조건 솔직해야 돼. 그래서 지역사의 그 지방 그 방송국에서 최종 면접 진짜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희 씨가 최종 면접 한 10번 갔을 거예요. 이유가 있었네요, 그동안 보니까. 근데 거기서 서울에 본사에서 만약에 너를 부르면 어떡하겠느냐? 아 가겠습니다. 서울에서 너를 부르면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앞서간 MZ예요. 너무 앞서간 MZ. 2010년대 이런 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야, 회사 선배들이 싫어할 텐데 뭐 조금이라도 둘러댈 마음도 없느냐? 아 저는 솔직하게 솔직하게 말하고 가겠습니다. 뭐 MZ고 나발이고 조선시대에도 개념 없는 애들이 있었어요. 없었겠어요, 조선시대에는? 했더니 그 면접관이 빡쳐가지고 끝까지 안 간다는 말을 안 하시네요. 나한테. 그럼 이제 가고 안 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 고집이 짜증나는 거지. 그 봐. 네, 진짜 한 대여섯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만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고 고분고분 답변했으면 이동현 밑에서 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짧은 나의 고집이 그럼 내가 조선일보에 얼굴 날 일도 없었고. 가장 더러운 사장 밑에서 일하게 된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면접을 보거든요. 뭐 이런 질문을 하진 않지만 네. 만약에 물어봤는데 너무 열정에 가득 차가지고 언제든 가능합니다. 불러주시면 새벽으로 달려오겠습니다. 이러면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진실성이 좀 안 느껴지잖아요. 진실성도 안 느껴지고 아니 그게 근데 진실로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진실로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걱정돼. 그것 때문에 자르진 않겠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래서 내가 이제 많이 이제 직원들도 써보고 해보다 보니까 초반에 너무 열정이 과도하면 아, 사고를 쳐. 그런 게 경험적으로 좀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면접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이렇게 오바스럽지 않은 게 좀 중요하더라고 나는. 아 이게 직업군마다 달라요. 아나운서 또 몇 천대 일을 몇 년을 준비해서 가니까 이 애들이 최종에 가잖아요. 절박해져. 더 웃긴 건 난 울지 않았지만 다 울어요 진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막 울고 난리가 나 제발 뽑아달라고 막 뼈를 묻겠다 이거 하거든요. 처음 최종 가면은 그렇게 안 하는데 최종에서 두세 번 떨어지고 이러면은 절박해지거든. 이러면 이게 내가 최종까지 간 기쁨이 이제 와 서너 번쯤 가면 아 이건 되겠지. 근데 이게 5번 정도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작은 곳이라도 최종 면접 5번 하면 나는 끝내 안 되는 새끼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 열 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돼야 되거든. 내가 씨발 안동 CJ 헬로비전에서 문을 열 때부터 울컥울컥 되기 시작하는데 최종 면접에서 이게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 아나운서랑 또 개그맨은 또 다른 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로 나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제 재치와 센스를 보려고 물어보는 건지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재치와 센스를 좀 탑재하고 답변하는 게 개그맨 시험에서는 유리하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무조건 그냥 솔직하게만 답변한다고 또 그 능사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직업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 KBS에서 만약에 시험 봤는데 SBS 시험 뒤에 있는데 합격하면 글로 옮기시겠냐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럼 뭐 저는 KBS가 개그의 명가, 코미디의 원조는 KBS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티셔츠 벗는데 안에 우차사 티셔츠를 입고 있는다던가. 아 터졌네요. 네. 죄송하네. 터져줘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였거든요. 이런 걸 준비해 가거든. 이게 만약 안 터지면 좆되는 거잖아. 안 터지면 좆되는 거지. 안 터지면 그냥 끝 좆되는 거지. 그걸로 끝나는 좆되는 거잖아요. 좆되는 거지. 근데 이걸 3차에서 하기 쉽지 않아. 근데 1, 2차용으로는 괜찮지. 맞아. 네. 제 친한 동생이 정말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PPT 발표도 잘하고 한 살 동생이었는데 삼성전자에 최종 면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도 이제 잘 우수한 성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진짜 면접관 뺨만 안 때리면 합격이라고 그 동기들 사이에서도 얘기를 네.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조금 이제 업된 거죠. 그래서 우리 동기가 뺨을 때렸어? 아니 우리 동기가 다 합격할 수 있는 이 정도 복지를 삼성전자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어머머. 근데 이제 노조 없는 회사에 그런 얘기 거의 뭐 노조 위원장급 바로. 복지나 모두가 공평한 이런 표현은 좀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 친구만 떨어지면 어머. 아마 그 뒤에 들었는데 쟤는 뽑아놓으면 노조 만들어야다 뭐 이런 생각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면접관이 뒤에서 얘기를 하기로 그 다른 동기들이 입사하기로는 본보기였다. 아니 근데 이게 주도적으로 너무 뭘 하는 애들은 위험하다라고. 저런 생각하면은 너네 뭐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근데 그런 너무 뉘앙스로 이런 게 얘기했던 신기한 게 사실 그 친구분도
막 그런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 뭔가 약간 순식간에 뭐에 씌인 것처럼 딱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게 순간들이 있는 그 거예요. 회사를 너무 사랑하니까 어. 이 큰 회사는 다 받아줄 수 있을 거라는 게 갑자기 이제 붙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워딩 하나하나가 그쪽에서는 기분 나쁜 표현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워딩이 잘못된 워딩은 맞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불편해하는 부분이었던 거지. 그치.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비는 옛날엔 있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흔한 멘트이기도 했다. 사생활보다 일을 우선시해라 뭐 이런. 뭐 또 뭔가 당연한 느낌이었거든요. 어, 옛날에. 이건 노예죠. 사람 자,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는. 네. 그렇죠. 직장인 분노케 한 순간들 그럼 9위 보겠습니다. 면접에서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다고 널 뽑겠어?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야? 면접에 한딱 보면서 빵 하면 어떻게? 뽑아야 돼. 날 뽑게 하기 위해 널. 좀 줄여줍니까? 아니면 또 그 자리에서 떨어집니까? 뽑아야 돼요. 면접에 빵! 아니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이상 합격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면접장에서? 그럼 그냥 난 총이라도 쏴볼 것 같아. 기왕 이렇게 돼 이제 잘 뽑아주시죠. 어차피 이판사판. 사실 아나운서 면접은 좀 다릅니다. 난 쏠 것 같아. 그래, 이런 얘기 이거 나한테 어쩔 수 하면. 없거든.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 근데 아니, 이게 근데 이거 다 거의 기출일 거예요 아마. 압박 면접 하려고 일부러 진짜 저런 말을 왜 나한테 하지 싶은 얘기 그런 이 극단에 치달았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보려고 이런 질문을 하던 게 유행이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만한 질문을 일부러 면접관들이 저는 예전에 그 KBSN 그때가 이제 그것도 이제 최종 직전이었죠. 최종 직전에 N스포츠. 그 PD님이랑 막 다 있는데 다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를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다. 기쁨이야, 무슨. 이런 뉘앙스의 질문을 했어 나한테 사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제가 예전에 탈춤을 배웠는데. 탈춤을라도 누가 출까요?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네. 저 면접장에서 탈춤을 추겠다고 한 지원자는 처음 봤다. 괜찮으시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네, 저는 탈춤을 어디든 출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쳤지. 그래서 진짜 다 빵 터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부터 이제 최종을 갔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막 그냥 내가 끝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뭐든 하게 된다. 그럼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탈춤 치잖아요. 네. 옆에 있는 면접 지원자 오창석 좋댔다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죠. 그럼 이제 공옥진 여사의 병신춤을 춰야 돼. 그 탈춤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쳐야 돼. 그럼 또 옆에서. 이 정도면 다리 바지 찢고 트월킹이라도 하지 않으면 못 뒤집습니다. 지희 씨의 탈춤 저도 봤거든요. 안 터지기 쉽지 않습니다. 자료화면 나가나요? 만났어. 제대로 만났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거. 저 알아요. 탈춤 배웠어요. 저 국악고잖아요. 알았어요. 이게 탈춤이에요. 제주도 네, 저는 예전에. 이제 그거 진짜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걸로 터질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고등교육의 현실입니다. 우리 유서 깊은 고등학교예요. 진짜. 네, 뭐 어쨌든 면접관한테 이런 이게 압박 근데 이 말도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압박 면접이어서 일부러 한 거 아니라면은 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이런 말을 면접관이 눈에 그죠? 눈 이에는 예. 이. 빵.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를 가르쳤던 아나운서 남자 선생님 오상진 아나운서가 MBC 최종 갔대요. 근데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자기도 느낌이 오상진 얼굴 보는데 이거는 비주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전현무 씨도 그 얘기했잖아요. 오상진처럼 생기지 않는 이상. 오상진이랑 같이 최종 면접장에 앉아 있으면요 남자 지원자들은 그냥 이제 좆됐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는데 네. 벽 밟고 텀블링 했대요. 아나운서 면접인데 저는 그때 시험 볼 때 그 예전에 이진 아나운서 MBC. MBC 이진. 이진 아나운서가 있었는데 같은 조였나 앞에였나 이랬어요. 근데 이진강 나서 제가 이렇게 딱 그 분을 그냥 어쩌다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웃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나는 게임이 안 되겠다. 그냥 이분이 그냥 아나운서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너무 그냥 그리고 외모로 앞서. 외모로 네. 외모로 너무 예뻐서. 그리고 딱 그 같은 지원자를 보면서 밝게 웃는 그 여유. 이미 승자 여유. 이미 난 거기서 졌어. 근데 저도 똑같이 그 MBC 최종 갔을 때 손정은 아나운서가 있었거든요. 손정은 아나운서. 근데 손정은 아나운서는 그 최종 면접 가기 전에 합숙을 해요. 그러니까 최종 면접의 전 단계가 합숙 하루 종일 맞아, 시험 맞아, 보는 맞아. 거예요. 그거 할 때부터 그 모든 합숙에 같이 들어간, 그러니까 최종 면접 전 단계에 들어간 모든 아나운서들이 난 안 되겠구나.
왜냐면 기량이 비교가 안 돼. 기량이라는 게 뭐 말하고 막 같이 계속 하루 종일 미션하고 뭐 시험 보고 테스트하고 하는데 뭘 하든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월등히. 그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다들 이렇게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제가 마지막으로 봤었던 게 언젠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SBS에 이제 필기사 3차 갔을 때인가 조정식이 저기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187이거든요. 화장실 가서 변기 소변기 앞에 같이 섰는데 나만 혹시 유아용을 쓰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의 머리는 한참 위에 있더라고요. 그 이렇게 같이 만약에 면접장에 들어가면 얘밖에 안 보여. 소변기에서 버튼을 나는 이렇게 누르는데 그분은 뭐 손이 이렇게 촉수가 내려와서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느꼈지. 아, 좆됐구나.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방송 아나운서 학원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뭐 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얼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은.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너 같으면 나 뽑겠냐고. 조정식이랑 서 있는데 그분이 당연히 뭐 발성도 다 훌륭했을 겁니다만 네. 쉽진 않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필리컬의 한게 분명히 느껴지는 곳이 사실은 이제 방송국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또 이제 비주얼 중요하니까. 제가 옛날에 이제 알바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아나운서 분들 혹시라도 이제 이 개인기나 뭐 이런 거 좀 시킬까봐 그런 거 대비해가지고 뭐 준비할 때 내가 도와주는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좀 했었어요. 뭐 건당 얼마씩 받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이 하는 아나운싱 같은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되게 고민돼. 아나운서 시험장의 분위기를 내가 잘 모르니까 개그맨 시험장 분위기는 잘 알지만 그래서 뭘 알려드려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거든. 근데 이제 아나운서싱 하는 거 들어보면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떨어뜨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저 상태로 아나운서 시험을 준비를 할 생각을 하실까. 그냥 외모가 좀 아나운서 느낌이 나긴 하지만 전혀 이 스포츠 회원은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막 가르쳐 드렸거든요.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별로 부채의식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뭐 아무거나 막 그 첼로 가방 같은 거 들어가시라고 들고 들어가라고 한 다음에 거기서 리코더 꺼내라고. 개그맨 시험이잖아. 아나운서 시험장에서 하면 웃기긴 아니 리코더를 겁나 잘 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타이타닉 시험 존나 터지게 그 킹밖에 부르거나. 리코더도 못 부르시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나운싱 발성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도 얼굴 보면 난 떨어지겠구나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가 같이 면접장에서 대답을 그지같이 하는 걸 봐도 너무너무 예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결국엔 최종 합격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개그맨 시험은 가면 3차 때 5만 사람 다 모였거든요. 매년 등장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사람은 바뀌는데 준비해온 건 똑같아. 거지 복장 반드시 있고요. 애기 복장 있고요. 애기 기저귀 같은 것만 차고 와. 살색 타이즈에 애기 기저귀 팬츠 이거 입고 오고 절대 방송이 안 되는데 이제 방송을 안 해본 사람들은 뭐가 방송이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해 감이 없잖아. 그러니까 둘이 시험 보는데 한 옷을 입고 와. 샴쌍둥이처럼. 근데 꼭 있어요. 매년 시험 볼 때마다. 바로 광탈이지. 근데 꼭 있어 보면. 나 시험 볼 때 되면 항상 있습니다. 바로 광탈이거든. 비방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처음 시험 보러 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기가 죽어요. 야, 나는 그냥 멘트만 준비해 왔는데 야, 저렇게 빡세게 준비해 온 사람들 난 떨어지겠네. 근데 다 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결국 남는 사람들은 10명에서 15명. 최종 가는 사람 매번 똑같아요. 돌죠. 네, 아나운서 학원도 KBS를 가도 그 사람들이 남고 SBS를 가도 그 사람들이 남고 MBC를 가도 그 사람들이 남아 있어서 오히려 시험 많이 보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전혀 미동도 하지 않지. 그래도 아나운서와 개그맨의 면접 차이예요. 김신영 씨가 몇 번 얘기했었는데 그 개그맨 시험들 중에 떨어지는 몇몇 포인트 데일밴드 들고 다니면 무조건 떨어진다고. 들고 와서 자 배꼽 떨어지니까 조심하라고 데일밴드를 나눠주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저 멀리서 데일밴드 만지고 있으면은 면접관들 쟤는 떨어진다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김진영 씨 말로 또 문 열고 들어와서 여성분이 또 특히 그렇게 많이 한대요. 네. 문 열자마자 쫙!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대요. 강호동처럼 이렇게 자기 이제 기센 여자라고 그러지만 그러면 문 열고 그냥 그대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 소리 크게 지르거나 데일밴드 들고 다니는 사람 무조건 떨어진다고. 끼가 많은 사람을 뽑는 거지 정상이 아닌 사람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상인 중에 끼 많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들어가면서 21세기 개그의 문을 내가 활짝 열겠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PD가 그 문으로 나가라고 그래서 돌아서 나가고 많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면접에서였고 또 직장인 분노케 한 순간들 이어서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왜 이혼하셨냐? 이혼하신 게 다 너 때문 아니냐? 야, 이런 얘기를 뭐야, 이 회사에서. 새끼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든 어디든. 이런 건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거 예나 지금이나 도라이잖아요. 진짜 도라이다. 아니 너무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저 때문은 아니고 저희 아빠 때문에 이혼했어요. 대답해주면 되지 뭐. 아니 근데 아니, 이거는 그걸 왜 아니 오히려 더 황당하게. 아니 그러니까 물어볼 수 있죠. 부모님이 혹시 뭐 왜 이혼하셨냐고 근데 혹시라도. 이것도 그것도 실례예요. 이상한데. 이것도 실례야. 근데 물어봤는데 이거 너 때문 아니냐는 이거는 뭐. 안 그러면 이제 아까 9번 질문처럼 면접관이 막 한 발 남았어요. 빵! 한 여러 발 필요할 것 같아 총이. 실제로 쏘는 것보다 얘는 실제로 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뭐 어떻게 대책이 대답해야지. 저희 부모님이 2번 이혼하셨는데 한 번은 제 탓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번 너 때문인 것 같다. 한 번은 제가 재수학원에 있을 때 하신 거라서요. 제 탓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수학원 휴가 나와 보니까 집이 없더라고요. 제 탓일까요? 말씀해 주세요. 야, 이렇게 찐으로 말하면 또 면접관도 당황하겠다. 누구 탓일까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놀랍네요. 이거는 참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바로 또 7위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불이 났었는데 연기가 들어오는 와중에 매장 지키라고 해가지고 그 매장 지키다가 연기를 마셨던 사건이 있었대요. 매장은 이럴 거면은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대피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직원이면? 그 궁금하다. 지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지키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갔을까? 지키라고 하고 지들은 도망갔겠지 세월호처럼.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진짜. 야, 이거는 생명이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신고해야 되는 조언이죠 이 정도면. 진짜 직장인으로 살기 너무 힘듭니다. K 직장인. 네. 뭐 아르바이트생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알바생이면 사실은 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까 약간 나이도 어릴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지켜도 되니까 뭐 지키라고 하겠지. 그냥 있으라고 안전하니까. 하는구나. 이래서. 네. 그래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믿고 있었다가 진짜 이거 연기를 마셨으면 거의 질식. 그니까. 너무 위험하다.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인간들. 근데 지금 10위부터 7위까지였고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남아 있거든요. 자, 잠깐 광고 만나고 이어갈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걸 빨리 없애야 숙취 해소가 됩니다. 특히 음주 후엔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네요.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하겠죠.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땐 공복에 술겜 한 포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또는 EJ모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031-323-2559, 031-323-2559에서 주문도 가능합니다. 네, 술게임입니다. 저는 뭐 항상 요 도움을 받고 있는데 확실히 술을 먹기 전에 한 포 먹으니까 훨씬 더 뭐랄까 덜 취하고 취하는 것도 덜 취하고 다음날 덜 힘든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기 전에 좀 드셔보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원래는 이제 음주 후에 한 포, 그 다음날 아침 공복에 한 포가 이제 원래 복용법이긴 한데 네. 이게 다 사람마다 이렇게 개인 차이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시기 전에 이렇게 드셨을 때 좋은 분들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맞아요. 본인에게 맞게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국룰은 무조건 먹고 나서 무조건 먹어. 무조건이죠. 술 먹고 나서. 저희 이제 사무실에 이 샘플로 보내주신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광고 제품들 다 올려놓는 전시해 놓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도난율이 제일 높은 게 술게임입니다. 제일 네. 많이 훔쳐가요. 가장 많이 가져가. 뭔가 산삼은 조금 부담돼 가져가기가. 술게임도 부담 좀 가셔주세요. 네. 그 지금 당장 먹을 수 있잖아. 술 먹으러 가면서. 그럼요. 근데 술겜 사실 이게 뭐 편의점 이런 데서 쉽게 좀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그러기가 힘들어서 영한네이처나 EJ몰 검색해서 거기서 구입하시거나 031-323-2559 전화 주문으로만 가능하니까 여러분 한번 주문하실 때 좀 잔뜩 구입하셔가지고 또 이제 명절이고 연휴고 하면은 술 마실 일들이 또 많아지잖아요. 술겜과 함께 건강한 음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광고는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산삼 시대 광고입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대중적인 느낌이 들죠. 산삼 순백이 워낙 좋다고 하니까 한번 마셔보거나 선물하고 싶은데 부담이 된다는 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산삼시대 7년근 지리산 산양산삼 70%에 도라지 10%, 홍삼 10%, 메가 10%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섞지 않았습니다. 순 국산 천연 원료이고 인공 색소, 인공 맛과 향, 잔탄 등 어떠한 합성 첨가물도 넣지 않은 명품입니다. 현재 1+1에 산삼순백 10병 추가 증정 이벤트 중입니다. 구매는 산삼순백을 검색하거나 전화 1666-0045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삼의 대중화를 만든 위에 산삼 시대고요. 네. 산삼 순백은 이제 100% 산양 산삼 추출액으로 완전 산삼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요거는 조금 섞었습니다. 근데 몸에 좋은 성분만 해서 산양 산삼이 70, 도라지 10, 홍삼 메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사실 합성 첨가물이나 다른 게 들어있지 않고 요 이제 산삼 자체로만 먹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게 처음 드시는 분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좀 편하게 캐주얼하게 먹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니까요. 처음 드시는 분들 드셔보시면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를 사면은 또 산삼 순백 10병을 주시는데 이게 거의 8만 원 상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산삼 순백 얻고 산삼 시대도 두 박스 얻고 네, 정말 꿀입니다, 여러분. 가격도 너무 괜찮죠? 선물하기도 좋고 내가 먹기에도 부담 없고 그래서 산삼 순백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또 8,000개 넘는 후기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기 확인하시고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좋다는 크림 다 발라봐도 푸석하고 칙칙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피부 재생, 주름, 미백 기능성 크림, 아침 저녁 24시간 내내 촉촉함을 채워주는 크림, 어제의 피부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적 없던 프리미엄 세럼 영양 수분 가득 플라센타 플러스 24K 골드 세럼을 만나보세요. 피부 항산화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고요. 또 기미 잡티 제거에 탁월한 24K 골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피부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되는 영양 폭탄 플라센타 플러스 24K 골드 세럼입니다.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과 24K 골드 세럼은 스마트 스토어 어스샵에서 판매 중입니다. 이게 이제 그 양태반, 양태반이 들어간 크림인데 이 태반이라는 게 그 뭐랄까 그 뭐 줄기세포 뭐 네. 이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노화에 정말 탁월한 그런 도움을 준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고 가격도 굉장히 이제 비싸잖아요. 노화 방지. 네. 근데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태반과 가장 비슷하다는 양태반이 들어있으면서도 맞아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지금 만나볼 수가 있어요. 가격이 진짜 괜찮은 크림이고 저도 이제 처음에 사용해 볼 때 첫날 며칠 동안은 뭐 화장품 바르고 이렇게 확 갑자기 하루 만에 좋아질 일이 없잖아요. 말이 안 그래서- 되죠, 사실. 그래서 그냥 약간 꾸준히 발라보자 했는데 거의 한 2주 만에 확실히 피부결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고 2주 동안 쓰면은 이제 그 뭐랄까요. 피부도 그 화장품에 적응하는 시간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2주 정도 쓰시면은 바를 때 진짜 바를 때부터 수분이 얼굴에 꽉 차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날아가지 않아요. 네, 한번 이거는 한번 내가 겨울에 이 건조한 피부를 어떻게 한번 개선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강추입니다, 진짜.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세수를 하고 이 플라스타 플러스 크림을 바르잖아요. 그 골드 세럼이랑 같이 그러면 네. 화장을 했을 때보다 세수하고 이걸 발랐을 때 피부가 훨씬 좋아 보이는 너무 거예요. 예뻐요. 네. 그래서 바르고 난 다음날 아침에 세안을 하고 거울을 봤는데 너무 예쁜데? 진짜 그래서 이거 꼭 한번 다들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스마트 스토어 어스샵에서 1+1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어스샵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AUSSHOP 검색하셔가지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검색해서 가서 꼭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24K 골드 세럼도 같이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셀프 피부 관리하는 기계를 샀어요. 네. 피부과를 가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셀프 관리라도 좀 하자 그러는데 그거랑 연계돼서 파는 그 기계랑 같이 쓰라고 파는 세럼 너무 비싼 거야, 쓸데없이.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이걸로 그냥 하거든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흡수시킬 수 있는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 네네. 기계들이.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으시면은 이 플라센타 플러스 크림이나 세럼이나 같이 해가지고 피부 깊숙이 흡수시키면서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직장인을 분노케 한 순간들 6위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대순이야. 나와서 일해라. 이거 너무해. 야, 이거 야, 생각보다 도라이가 있을 수 많구나. 없- 네, 진짜.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람한테. 요즘은 강아지가 그 저거 돼도 맞아요, 맞아요, 하늘나라 맞아요. 가도 그
병가 내 가족이니까. 집에 가라고 보내주거든요. 네. 아직도 강아지를 안 키우는 사람들은 뭐 강아지가 아파서 뭐 어떻다, 뭐 강아지가 뭐 죽어서 뭐 어떻다, 또 고양이가 그렇다 이래도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데, 야, 만약에 할아버지인데 친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야? 물어보면 그것도 진짜 짜증날 것 같아. 아니면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까지는 오케이. 근데 증조할아버지는 나와서 일해 이러면. 증조할아버지 살아계시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쉽지 아, 근데 않은데요. 저는 좀 오래 살아 계셔가지고. 그렇구나. 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는 새끼도 진짜 문제가. 그럼 면접관한테 다시 물어보고 면접관님 할아버지 살아계셨냐고, 살아계시냐 물어보고. 너도 빵.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 5위입니다. 인형 옷을 벗기는 여직원에게 잘 벗길 것 같다며 성희롱. 자, 이건 현실 사례인가요? 그래서 들으면 나도 이 사례 봤어요. 어디서. 이게 인형 옷을 벗긴 게 무슨 이유가 있었어. 회사에서 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하느라고 인형의 옷을 벗기고 뭐 다른 걸로 입히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이제 직장 상사가 이 색드립을 친 거지. 어머. 이건 이제 여자친구한테 정도 장난 이외에는 타인에게 회사에서 그 어떤 사람한테도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네. 약간 옛날에, 이것도 너무 옛날 얘기라서 지금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이제 특히 취재팀에 있을 때, 제가 25이잖아요. 근데 취재팀에 다른 기자들이 선배들도 뭐 27, 8, 뭐 아니면 내 나이 다 이렇게 20대였던 거예요. 얼마나 어려. 그러니까 되게 친했어요, 서로. 근데 어느 날 누가 결혼한다고 떡을 돌린 거예요. 네. 벌써부터. 떡을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떡이 왔으니까 와 떡이다 이래서 맛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떡을 들고 막 맛있겠다 맛있겠다 갑자기 앞에 있던 선배 기자가 떡을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맥락이 중요한 게 그 정도로 친하긴 했어요, 다들. 약간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떡을 줬는데 저도 그거를 전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고 좋아하지. 그러다가 둘이 장난이 막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다가 근데 오빠는 왜 떡을 치고 있어? 막 이거 서로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막 이러니까 이제 앞에서 부장님이 니네 나와. 둘 다 나와. 이래가지고 혼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약간 친하면 괜찮은데. 맞아, 이제 맞아. 이런 것도 뭐 잘 벗길 것 같다. 이게 너무 친해가지고 이게 웃음으로 용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이렇게 근데 막. 서로 한쪽이 기분이 나쁘면 안 되죠. 요즘은 애기들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것도 이모가 머리 한번 예뻐서 쓰다듬어 줘도 돼? 그래서 걔가 물어봐서. 네 이렇게 하면 쓰다듬어야 그쵸. 된대요. 옆에 부모가 있으면 무조건 부모한테 물어봐야지. 맞아. 그 신발 신겨주는 것도 애기들 3, 4살짜리도 그냥 신겨주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완전 모르고 제가 신겨드릴게요 했는데 엄마가 잠시만요 저희 아이한테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신발 신겨줘도 돼요? 그랬더니 네 이래서 신겨줬어요. 신발도 물어보고 신겨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신체의 일부니까. 그치, 그럴 수 진짜 있죠. 조심해야 되는 건 느꼈어요.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발도 물어봐야 되는 거니까. 보통 이제 신체에 닿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맞아. 생각했는데. 내가 남자니까 남자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편하게 하거든요.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남자 아이라고 편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요즘에 이렇게 했다가 나 진짜 고소당할 것 같은데. 바로 한 3천만 원 때려 맞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 네. 한 문장이 3천만 원입니다. 여기 12부터 1위까지 해가지고 돈으로 한 사람은 한 4억 될 것 같은데. 자, 직장인 분노케한 순간들입니다. 계속해서 4위예요. 네, 워크샵 때 여직원들만 불러서 회장 앞에서 훌라후프 돌리게 한 거, 벌칙으로 엉덩이로 이름 쓰기 하게 한 거. 이거 저기 70년대 아닌가요? 아니 그 옛날에 있었죠? 그 아시아나인가? 네. 거기서 승무원들 네. 막 막 이렇게 율동시키고 뭐 이런 거 회장님 봤어요. 장미꽃 같은 거 들고 가서 맞아. 껴안아주고 네, 하게. 맞아. 박삼구 회장인가요? 아시아나 회장? 네. 네. 그거 한번 영상이 공개됐었죠. 아주 옛날이죠? 아니 그거 한 5년? 아니 아주 옛날 아, 아니에요. 그래요? 5년 내였어요. 한 7, 8년 전만 해도 제가 한참 이제 기업 송년회 같은 거 네. 사회에 많이 보러 다니면 웬만큼 규모 있는 회사들은 이거 다 했거든요. 시키셨어요 혹시? 난 진행을 했죠. 잘 진행이 되게끔 물 흐르듯 진행이 되게끔 진행을 했죠.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아니고 네. 여직원들이 아이돌 댄스 추면서 복장을 거의 유사하게 준비하지. 아 진짜요? 약간 그 사회 많이 보러 다녔어. 근데 장기자랑 하면 네.
일단은 눈에 띄어야 되니까 화려하게 준비해야 되니까 막 준비하는 수준이 어마어마했거든. 그러니까 이 노출 정도가 야, 이게 장난 아니었거든. 근데 그때는 그래도 송년회니까 다들 좋아서 한다고 나도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 시대가 달라진 거지. 지금 만약에 그런 광경을 본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맞아. 근데 옛날에 진짜 엉덩이로 이름 쓰기 많이 막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회사에서요? 회사에서는 안 했지. 그냥 MT 가고 이런 거. MT나. MT가 그러니까 오르면 뭐그 했지. 친구들끼리 뭐 그래도 한다 되지.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어릴 때, 어릴 때. 맞아. 그리고 엉덩이로 이름 쓰기 자체가 너무 올드하잖아. 근데 지금은 만약에 엉덩이로 너 이름 써. 너 엉덩이 제일 크니까 엉덩이 이름 써. 이러면은 이건 저는 진짜 그거 많이 당했거든요. 아, 진짜? 근데 그때는 뭐 20대 초반? 19살, 20살 때니까. 아, 대학 때?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막, 싫은데, 부끄러워요. 이러면서 막 그냥 뭐 맨 마지막 글자 하나만 쓰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이게 아시아나 그 박삼구 회장 201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 야, 그렇게 옛날이 아니네. 5년? 네, 그래서 매월 첫 주 목요일에 와서 여승무원들 만나서 기바 들어왔다 하고 포옹하고 시키고 네, 신년 등산 행사가 있었는데 네. 이때는 또 여승무원들한테만 세배를 받고 연례 가을 행사 때는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춤추는 장기자랑까지 동원되고 뭐 이래서 이제 이게 2018년에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얼마 전까지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직장인 분노케 한 순간들 순위에도 올라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위. 여직원 속옷 색깔 맞히기로 점심 내기하던 부장들. 야, 근데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도 도라이인데 네. 크로스 체크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걸렸나 이거- 보네요. 아니면 누가 한번 본 거지. 봐가지고 너네 맞춰봐. 뭐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아, 뭐 숙였을 누가 때나 어쩌다 이렇게. 이제 봐서 가서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내기를 했는데. 너 무슨 색깔 입었니? 어. 아닌데요? 빨간색 아닌데요? 야,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개또라이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명이 보고 네. 그거를 이제 어느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내기를 한다거나. 이거 혹시 반대도 있을까요? 괜찮은 잘생긴 남자 직원. 또 남자 직원의 팬티를 보기에는 속옷을 보기에는 어렵지. 쉽지 않잖아요. 아니 그 봤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다 봤다고 하면은 여자 부장님들끼리 모여서 야 모여봐. 아, 그러면은 여자 부장님 모여가지고 어떻게 본 거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봤니? 이렇게. 옛날에 알려주면 내가 밥 살게. 한때 뭐 하이 웨스트 유행하기 전에는 로라이즈였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뭐 숙이거나 앉아 있을 때나 위에 티셔츠가 살짝 올라가면 팬티 약간 보이고 남자든 여자든 엉덩이 그런 거 많았잖아요. 보이고. 아니 근데 회사니까 정장 입으니까 그럴 수 없잖아. 지금 그런가? 그거는 약간 청바지 같은 거고, 그지? 정장으로 팬티 라인이 보이면 너무 웃길 것 같잖아. 그거는 옷을 이상하게 입으시는 거죠. 또 남자는 왜 와이셔츠를 입으니까 와이셔츠가 바지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무리 숙여도 와이셔츠가 보이겠지. 보이지. 근데 그게 되려면 와이셔츠를 팬티 안에 넣어야 돼. 그래서 이제 바지를 그 팬티 라인 밑으로 이제 허리띠를 와이셔츠 끝 부분이 이렇게 노랗게 돼 있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어쨌든 지금 여기 5위, 4위, 3위는 말이죠. 이거는 명백한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네, 이거는 큰일 나요. 이거는 뭐 이제 바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생각도 있습니다. 못할 그런 분들이고. 요거는 회사도 못 다닐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진짜 인생 망할 수 있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직장인을 분노케 한 순간들 아직 2위와 1위가 남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 만나고 열어보죠. 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상회의 제주 메밀베개입니다. 사람마다 머리 모양, 경추 높이가 제각각이고 수면 자세도 모두 다르죠. 자, 그래서 잘 자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맞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깁스 같은 베개 또는 푹 꺼지는 느낌의 베개를 쓰면서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숙면상회의 제주 메밀베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메밀 껍질은 일단 통기성이 좋아서 머리에 땀이 많은 분들에게 좋고요. 또 유동성과 지지력이 좋은 충전재라서 머리 모양과 수면 자세에 맞춰 움직이고 지지해주기 때문에 뒤척임이 심해도 편안하고요. 안정적으로 자세를 잡아줍니다. 숙면상회의 메밀베개는 순면 소재와 깨끗한 국내산 메밀 껍질만을 사용해서 친환경적입니다. 숙면상회에서는 다양한 색상의 베개 커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숙면상회에서는 설날 20% 할인과 베개 커버 증정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부리 베개는 따로 베개 커버를 구매했어야 됐는데요. 2월부터 군부리 베개를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에게 토시형 베개 커버 선물로 드립니다. 구매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숙면상회 검색해 주시고요. 배송 메시지에 수다녀들 또는 이동형 TV라고 적어주시면 구매 시에 사용할 수 있는 10,000원 할인 쿠폰을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토시형 베개 커버 되게 좋잖아요. 네. 이거 쓱 꼈다 뺐다 해가지고 바로바로 빨아가지고 자주 쓰기에. 맞아요. 이런 거 좋다. 그래서 이제 베개 커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을 해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쓰다 보면 귀찮고 또 이게 베개 커버가 하나만 있으면은 이게 또 그 빠는 동안 쓸 게 그쵸.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할인하거나 이벤트 할 때 10,000원 할인 쿠폰 받아볼 수 있을 때 커버까지 또 같이 구비를 네.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개 있잖아요. 진짜 제가 베개 커버를 자주 빨게 된 이유가 이게 베개를 사실 이렇게 냄새를 맡아볼 일이 살살 별로 없거든요. 없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냥 침구 정리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 이렇게 눕고 하니까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 매일매일 베개 커버 냄새를 맡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근데 한 2, 3일 지나잖아요. 그러면 살짝 그 채취가 나기 시작해요. 쿰쿰한 냄새 나죠. 왜냐면 이 목 뒤가 피지가 진짜 많이 나온대요. 여기가 귀 뒤부터 목 뒤가 후두부가 여기가 냄새가 제일 많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이불이나 막상 깔고 자는 건 안 그런데 베개는 생각보다 냄새가 잘 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베개를 한 3일에 한 번씩 커버를 벗기는데 그래서 최소한 진짜 박재희 씨 말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바꾸시는 게 좋거든요. 반드시. 네. 네. 그리고 3일에 한 번 바꾸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가장 깨끗하게. 네, 그래서 숙면상에 여러분 지금 이벤트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또 머리는 항상 차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통풍 잘 되는 이 메밀 베개로 여러분들 꿀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힐로소피 미네랄 스파 올인원 3종 세트를 소개합니다.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 성분과 아로마 오일이 스파를 다녀온 듯 하루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드려요. 백화점에서 10만 원 이상 퀄리티 제품을 5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효능, 효과는 탁월한 좋은 제품입니다. 탈모로 인한 고민이 있는 분들께는 샴푸 세트를, 몸이 쉽게 건조하고 피로하시다면 워시 플러스 로션 세트를 추천드리고요. 집들이 선물로도 좋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제품의 선택이 만드는 변화 느껴보세요. 이벤트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쇼핑몰 회원가입 시 2,000원 즉시 할인해드립니다. 두 번째, 3개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 기재해 주시면 샤워 타월 증정해드립니다. 검색창에 힐로소피 검색해주세요. 자, 힐로소피 3종 세트. 지금 저희가 방송 업로드가 아마 토요일에 되니까 설날이 지나가는데 원래는 이제 설맞이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었고 샤워 타월 같은 경우는 되게 작게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배송 메시지 이동형 TV 남겨주시면 여행 갈 때 조금 잘 접어서 들고 다니기도 쉽고 작다 보니까 되게 또 건조가 빨리 돼요. 그래서 물기 젖은 상태가 아니고 살짝만 걸어놔도 빨리 마르기 때문에 여행 가실 때 들고 다니시기 너무 좋습니다. 오장석 씨 잘 들고 다니시나 봐요? 잘 들고 다니죠. 네. 네. 잠을 대체 몇 군데서 돌아다니면서 자는 거예요? 혼자 을왕리 모텔에 있지. 네, 거기- 굳이? 예. 그것도 출장이 멀어가지고 휴가 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힐로소피 같은 경우에는 여행용 세트 이런 거 만들어서 하셔도 맞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거를 쓰다 보면 다른 거는 별로 아무리 좋은 호텔에 좋은 어메니티도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하네요. 네. 자, 직장인을 분노케 한 순간들입니다. 2위 보겠습니다. 네, 생리휴가 있었다는 말에 생리 도벽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서 반문했는데 제 차 도벽이 무슨 말인지 모르냐며 비웃었다고요? 근데 생리도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생리할 원래 때 들어보긴 호르몬 했어요. 때문에 막 도벽 있는 사람들 있는 있다고는 약간 뭐라 들었어요. 하지? 병은 아니고 증상 같은 거? 약간. 이게 약간 뭐- 있어요. 충동적이게. 충동적으로 뭘 훔치는 것처럼. 남성의 입에서 직장에서 여성을 향해서 생리란 단어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냥 아예. 이거 왜지 여성 상사가 한 것 같지 않아요? 어? 왠지 느낌에? 자기가 또-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럼 작살나는 건데. 폐경이 다가온? 혹은 그래서 정말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 히스테리인 거야. 난 폐경인데. 지금 노처녀 비하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요즘은 또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아니에요. 네. 아, 여성 상사가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남자가 이렇게 말하면 잡혀갈 것 같아서. 여성 상사가 물어봐도 문제가 생기는 이거 문제는 누가 생기는데. 묻든 누가 묻든 진짜 최악인데 남자가 그랬으면 더 이상할 것 같아요. 이 남자는 거의 이건 징계감 아닌가요? 그죠? 둘 다 징계감이긴 둘 다 하죠. 징계감이긴 그죠, 한데, 네. 야, 이거 무슨 뭐 훔칠 때 걸린 것도 아닐 텐데 물어보는 거 자체가 도라이네. 요즘은 저 월차 쓴다 그러면 왜 쓰는지도 잘 안 물어봐요. 물어보기 불편해. 뭔지 알 수 개인 없으니까. 생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당연히 쓰는 거니까 이유를 묻지 않고 쓴다 그러면 그래서 그냥 이러고 말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생리란 얘기를 입 밖으로 내고 생리 도벽이라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는 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다 옛날 일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싶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어. 생리 도벽 이런 말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그냥 생리 휴가를 쓰는 것 자체가 고깝고 안 이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비난하고 싶으니까 뭐라도 그냥 갖다가 상대를 좀 열받게 하는 거죠. 아니면 띄어 읽기를 잘못하셨나? 생리도 벽이 있나요? 뭐 이런 분들 되게 로맨틱해지네요. 생리도 벽이 있나요? 제가 그때 정말 참기 힘든 통곡의 벽 같은 거 있잖아. 넘기기 힘든 3일차 뭐 이런 거. 진짜 벽 같거든요. 그때는 현실이 예,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였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근데 제 차 도벽이 무슨 말인지 모르냐면 비웃었다. 그러니까 제참으로 때잖아. 쉴드 불가입니다.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인데 그 이제 이런 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다 보니까 전체 그 여성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제 친구가 뭐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데 유독 한 여성 직원이 연휴에 이어서 계속 생리휴가를 쓰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상사가 바로 심의위원회 아, 해보고 진짜. 쓸데없는 질문했다고. 아. 근데 그게 이제 그 담당하러 내려온 심의위원회에 내부 또 직원들이 감사 직원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 여직원이 내가 봐도 이거는 주기가 이렇게 되긴 힘드나 신체적으로는 불가능한 시기에 계속 연달아 이어진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의심스럽지만 그걸 계속 물어볼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의심스럽거나 해도 물어보지 마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생리휴가라고 붙여진 거지 그냥 그 사람에게 쥐어진 휴가 일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 생리휴가가 그러니까 쓰는 건 자기 마음. 그렇죠. 예,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쓴다고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점점 이렇게 되니까 더더욱 그 어떤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나 도덕성 같은 거에 의지해서 본인들이 또 어느 정도 선을 잘 알아서 지켜야 되는데 또 너무 안 지키고 하니까 서로 불편한 그래도 생기는 이게 거잖아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경우가 또 그래도 있어요. 확실하게 걸리는 경우. 그거는 이제 내부의 동료 여직원들이 직원을 네. 정확하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직원이 들어오면 그거 답이 없대요. 그거는 거짓말 때 무조건 걸린대. 그래요. 네. 투서가 익명으로 들어간대요. 그렇죠. 제 아니에요. 뭐 이렇게 남자친구랑 여행 갔어요라고. 얼마나 지나쳤으면 그죠? 네. 한두 번은 서로 눈 감아줄 텐데. 분명히 인스타 스토리에 남자친구랑 꽁냥꽁냥하는 것만 안 올리면 돼요. 그걸 보고 동료 여직원들이 익명 투서로 그렇게 올린대요. SNS만 안 하면 되거든요. 죽이고 싶대요. 특히 뭐 비싼 선물을 받은 걸 올리는 그날에는 반드시 투서가 나온대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사실 그게 같은 여성인데 누구는 뭐 휴가 가고 누구는 안 가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은 여성이든 같은 남성이든 이런 게 막 서로에 대한 질투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뭐 어디 올라온 글 보니까 네. 그 같은 직원 임신한 여성인데 같은 회사의 여직원이 동갑인데 그 친구는 이제 결혼을 안 했고 본인이 임신을 하고 있는데 너 그 출산휴가 다 타먹고 그만둘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타먹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나. 근데 자기가 너무 그게 같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지내던 동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자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 빈자리를 누군가 와서 채우면 또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조금 이제 뭐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자기가 되게 좀 혼란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받네. 그럼 되게 쿨하게 그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안 타먹어 그럼? 타먹을 수 있는 거 다 타먹고 나가야죠. 너도 섹스하고 휴가 쓰고 얼마나 좋아요. 너도 타먹어. 그렇게 조져야 됩니다. 내가 대신해줄게. 와, 근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너무 거 진짜 그러니까. 못됐더라고. 제가 짧게 직장 생활할 때는 저희는 생리휴가는 없었고 그때는 사실 그땐 출산휴가도 없을 때긴 했거든요. 맞아. 네,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잘 지켜서. 네. 이게 혹시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나이야? 생리휴가를 그러지 않을까요? 정해져 있어? 당연히 생리 휴가만 추가적으로 준다면은 정해져 있나? 뭔가 몇 살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안 그렇게 할 것 뭐 같아. 그렇게 하는 것도 네. 이상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아니 사람마다 다 맞아. 다른데. 이게 나이 제한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연령대가 높아지면 여성들이나 남성들이나 특히나 임원급으로 갈 확률이 높아서 임원급으로 가면은 이런 휴가를 써서 쉬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진대요. 그렇구나. 굳이 있는데 안 쓰는 경우가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그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거기 책임감이나 그쵸. 연봉도 높아지고 하니까 이걸로 굳이 휴가를 써서 나는 쉬어야지 하면 바로 다음에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임원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연스럽게 그렇게 악용하는 경우는 없어진다고. 그것도 일리가 있네. 네. 아니 보면 이제 남초 커뮤니티 같은 데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 생리 휴가 이런 거. 마치 여성들에 대한 특권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해서. 요즘은 이제 그런 방송 못 하는데 그래서 SNS를 예전에 몽정휴가 남자한테 달라고 SNL을 옛날에 SNL만 할 수 있는 거예요. SNL에서 그럼 어떻게 그 증거를 가져와야 되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했었어. 아니 근데 그게 뭐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제가 알기로는 주기적으로 3일 정도는 남자들이 다 배출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몽정 휴가가 주어진다면 몸 만들지. 준비하지. 뭐라도 어떻게 뭐라도 자기 전에 이렇게 준비 작업을 계속 하겠지. 아연 많이 드시고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제 일단 내가 의도적으로 빼는 일은 없고 자연적으로 어떻게든 한 발 뽑는다는 각오로 자 화이팅! 이러고 자 이러고 한 2시간 야동보다 자면 이거 안 그럴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실크 팬티 입고 티 잘 나게. 아니 부드럽게 그렇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휴가 그냥 일반적인 휴가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휴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누는 거 자체가 네. 자, 직장인을 분노케 한 순간들 그렇다면 마지막 1위는 뭘까요? 임신을 번갈아가며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야, 이거 진짜 너무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 본 거 같아요. 비인간적이다. 이거 본 적이 있긴. 특히 간호사. 아. 네, 간호사 그 공문 이런 게 한번 카톡 같은 게 올라와서 한번 크게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갑자기 이제 팀이 한 대여섯 명 있는데 2명이 동시에 임신해서 2명 다 출산휴가로 빠진다. 나머지 사람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하지. 근데 그거는 회사의 책임이지. 그럼 빨리 보충 인력을 대체 인력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회사의 몫인데 그거를 이제 그 휴가 간 사람들 임신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 제 친한 여동생이 뭐 지자체에서 일을 해요. 근데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재계약을 하고 나서 재계약이 이제 3년인데 재계약하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바로 출산휴가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 스스로도 미안한데 그걸 얘기하면은 재계약에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면접관이 거짓말해라. 재계약하고 나서 알았다고 거짓말해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면서 애가 생긴 건 되게 축복이고 국가에서 낳으라고 했는데 이걸 숨기고 재계약해야 한다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프다는 거지. 아니, 직장인들은 보면 그래서 임신 시기 다 승진 이후로 잡아요. 승진 앞두고 임신하면 인사고과에 알게 모르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 실제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임신할래도 승진 이후에 그래서 이걸 제가 들었던 게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현실 진행형입니다. 이런 공문까지 하는 건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알게 모르게 현실에서의 눈치 주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저도 애들을 둘 낳고 나서 한국에서 뭐 해보지 하다가 이제 쇼호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쇼호스트 학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뭐 등록을 하고 막 이제 그 거기 원장님 그 대표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뭐 혹시 애기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저 결혼했고 애기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래서 2명이요.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더 나을 거여서 아니요, 저는 2명이면은 된 것 같은데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뭐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임신할 일 없으니까 딱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임신하고 뭔가를 이제 하면은 안 좋구나, 마이너스구나. 나는 그럼 애를 다 낳아서 임신할 일이 없으니까 난 굉장히 플러스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도 좀 무례했다. 그럼요. 그 학원에서는 이제 회사에서 좋아하는 조건인지를 따져봐야 되니까 그걸 물어본 거겠지. 근데 이게 사실 애를 낳아 보면은 그 애를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를 낳아서 뭐 사실 뭐 그렇게 쉬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키우는 과정에서 더 이슈가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손이 많이 필요하고 결국에는 안 되면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접고 아이의 양육에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뭐랄까 인식이 좀 생긴 것 같아. 애기 엄마들은 사실 일을 좀 더 주기도 그렇고 뭐 부르기도 그렇고 막 이런 인식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국가가 나서서 그거를 다 보장을 잘 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충분히 아기를 맡기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은 자기들이 이제 그만큼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채울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게 제도적인 미비함도 좀 한몫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크죠. 나도 이제 회사 운영 중이니까 여자 직원들이 있잖아요. 결혼도 하고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출산휴가를 줘야 되는데 네.
우리 뭐 이렇게 그때는 그럼 매출이 뭐, 큰 회사도 아닌데 월급이 어느 일정 정도를 이렇게 보존해주면서 하기가 굉장히 큰 부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사실 나라에서 좀 지원을 해주면 업체 입장에서도 좀 그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텐데 왜냐면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회사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쉽지 않아요. 쉽지 그래서 않아. 나눠 놓긴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10인 미만 사업자, 뭐 5인 미만 사업자 이렇게 나눠 놓긴 했는데 그래서 뭐 지원 금액이 있긴 한데 되게 적어요. 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금 정책 방향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미 잘 정착이 되어 있어서 몇 인 미만 기업까지도 다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게 확대가 되고 있다 해서 당장 인력 공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대체 인력을 뽑았을 때 이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편안하게 두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계속 겹치는 거예요. 그러면 경력이 단절됐을 때 그 공백을 합법적으로 비정규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들어오시는 분도 합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죠. 맞아요. 개인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지점이 있고 짜증이 나겠지만 업주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 거야 사실. 큰 회사가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기업 같은 경우 다 부담돼. 그러니까 그 부담을 덜어줘야 회사 내에서도 그런 걸로 눈치 안 주겠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뭔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이를 한 명을 낳고 뭐 또 아이를 가져볼까 이렇게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왜냐면 그쵸. 나 때문에 또 이런 부담을 주고 그치. 이 나 때문에 고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 실제로 제 친구는 승무원인데 연년생으로 아기가 둘이 생긴 거예요. 출산휴가도 쓰고 했는데 출산휴가 쓰고 나서 돌아갔는데 이제 비행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야 되는데 너무 이게 눈치를 너무 줘서 회의하는 자리에서 너무 또 눈치를 주고 막 갈구니까 거기서 그냥 욕하고 나가버렸대요. 바로. 예, 아니 근데 퇴사. 어떻게 눈치를 줘? 그 동료 승무원들이 뭐 출산휴가 하고 뭐 레이업 했는데 뭐 또 쉬네 뭐 쉬네 하고 또 뭐 나도 빨리 아기나 가져야겠다 연년생으로 그러면은 뭐 3명을 가지면은 더 쉴라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아냥되는 거구나. 아니 본인도 언젠간 아이를 그러니까. 낳을 거고 언젠간 똑같은 상황이 될 텐데 왜 그러는 거야? 그냥 배 아픈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을들의 전쟁이 또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또 그런 식으로 배 아파서 맞아요.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지 분명.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이제 당연한 걸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은 거지. 남자도 쓸 수 있는데 출산휴가 쓸 수 있잖아요. 남자도 쓰죠. 쓰는 순간 사실 승진은 포기해야 된대. 결국은 이제 일거 가정 양립의 핵심이 아빠 육아휴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어떻게 키울 수 있을 건가 초반엔 특히 애가 손이 많이 가니까. 근데 이제 아빠 육아휴직을 쓰면은 돌아와서 그렇게 그 남자 상사들이 아이고 난리 났다고 이렇게 얘기한대. 눈치 준대. 아니 눈치 주는 거에서 끝나면 괜찮은데 또 승진의 영향이 있으면은 이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임신을 번갈아 가며 하라는 공문이 내려온다 이거는 진짜 그냥 업주가 되게 그냥 사장이 무개념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뭔가 이런 거는 진짜 그 사장만의 100%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맞아요. 너무나 많다. 딱 그 직원들끼리의 인식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런 게 전반적으로 다 합쳐져가지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애 낳기가 기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냥 출산 안 하고 섹스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적극 공감합니다. 네, 이런 인식 때문에 아니, 그런 출산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섹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안함이 없습니까? 거예요. 전혀 불안하죠. 비인 100%. 네. 이 피니시 세상에 100은 없는데. 때 100은 없지만 네. 피니시 때 그래도 좀 더 일찍 빼면 됩니다. 그거 100% 안전하지 않은 게 네. 그 2번 할 때 되게 위험하다고. 두 번 할 때 위험한 것도 있고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빨리 끝나는 거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살짝 나오는데 모른 척하고 계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수 경보가 남자한테 뜨거든요. 알거든. 우리는 살짝 알거든요. 뭐 끝났는데 안 끝난 척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거 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막 구겨지는 거 아니야? 구겨질 정도의 길이가 되지 않습니다. 구겨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나입니다. 그래서 속이기가 수월해요. 그러네. 편차가 없으면 원래 감쪽 같거든요. 네. 감쪽같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뭐 쌌는지 안 쌌는지 어떻게 알아? 자.
직장인 분노케한 순간들 주제로 이야기해봤고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선 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은 개인적인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 서로 좀 잘 조심해서 경로하는 순간이 없게끔 또 행복하고 좀 즐거운 직장 생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사녀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함께하고 싶으신 주제 있으시면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뭐 사연과 또 이런 같이 나눠보고 싶은 얘기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재밌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명절인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가야 되나요? 아, 네네. 네. 오늘- 마지막에 다 같이. 네네. 항상 안 맞지만 오늘은 제발 맞춰보죠. 일단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네.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